인생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 직장에서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해피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행복 중 하나인 자연과 정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현저히 주택으로 이사를 왔다. 나와 아내의 천성이 아파트보다 흙이 가까이 있는 주택을 선호하는가 보다. 이사를 하면서 대대적인 주택 리모델링과 함께 정원도 다시 꾸몄다. 비용도 꽤 들었다. 높게 설치된 대문은 일조량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철거를 했다. 지난번 주택에 전세로 살면서 2번 도둑 맞은 경험이 있기에 대문이나 담장은 도둑을 막는 역할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담장 높이를 3, 4m 이상 높이지 않는 한. 오히려 밖에서 잘 보여야 도둑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네 주민들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도둑이 몰래 숨어 들어오기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했다. 대문 전체를 없애고 보니 도둑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던 아이들이 집으로 쉽게 들어오거나 동네 강아지도 쉽게 들어와서 응아를 하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무 대문을 낮게 직접 만들어 설치를 했다. 동물이 열 수는 없지만 인간이라면 아무나 열 수 있도록 오픈형으로. 도시주택에서 정원을 만든다는 것은 모험이다. 부자라서 대지가 200평 이상씩 되거나 적어도 120평 정도 된다면 몰라도 80평 미만의 대지에 정원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도시주택에서 정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의 집 남측에 있는 건물이다. 내 집 앞에 2층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면 나의 정원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 식물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정원을 꾸미면 그냥 식물들이 잘 자라는 줄 알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고 두 번째는 햇빛이다. 물은 강제 급수를 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햇빛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땅에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다. 앞집이 햇빛을 가리는 단점을 감수하고라도 정원을 만들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면 마당을 어떻게 활용할까? 도시주택에 농산물 건조할 일도 없는데 시멘트로 덮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는가? 그냥 의미 없이 버리기엔 조금 넓은 면적이다. 일조량이 부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마당을 정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집의 위치가 조금 약점이 있다 보니 마당이 도로 높이보다 조금 낮았다. 정원을 꾸미기 위해선 흙도 더 넣어야 했고 구배를 다시 조정해야 했다. 25톤 덤프트럭으로 마사토를 한 차 받아서 다시 깔고 구배를 맞추었다. 정원에 수도도 설치를 했다. 정원의 일부는 보도블록을 깔고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기존부터 있던 석류나무도 위치를 옮기고 화단을 만들고 잔디도 깔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잔디는 잘 자랐고 화단에도 여러가지 꽃과 나무를 심었다. 나무 중에는 유실수인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를 한 그루씩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겪어보니 남측의 앞집과 동측의 집에 가려서 일조량이 부족하고 농약도 많이 치지 못하니 과실나무는 기대처럼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일조량과 농약을 못한다면 정원에는 유실수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충해를 덜하는 살구나무나 심을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확 든다. 이미 나무가 이렇게 컸는데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나 고민되는 일이다. 정원수로 유실수를 키운다면 앵두, 살구, 매실, 보리수 정도가 될 것 같다. 정원의 유실수는 일찍 수확하는 종류가 병충해도 덜하니 적합하다 생각된다. 사과, 배, 자두, 복숭아, 감 등은
일조량도 많아야 하고 병충해 관리도 잘 해야만 한다. 석류, 모과나무도 관리가 쉽지는 않다. 정원의 꽃은 잔디다. 잔디는 처음에는 키우기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밟고 다니면 잔디 성장이 어려워진다.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는 물도 자주 줘야 한다. 다른 식물들보다 더 많이 물을 줘야 함을 느낀다. 누가 잔디가 생명력이 강하다고 했나? 키워보면 잔디는 생명력이 약하다. 옆에 다른 잡초가 자라면 잔디는 밀려난다. 다른 잡초를 없애 주어야만 잔디가 온전할 수 있다. 잡초 중에는 잔디와 구별이 잘 안되는 것들도 있어서 뽑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도 정원의 꽃은 잔디가 아니겠는가? 정원을 만든다면 잔디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잔디를 좀 색다르게, 특이하게, 재밌게 키워볼 순 없을까 하고 몇 번 시도를 해보았다. 하지만 노가다를 하는 게 쉽지 않았고 양잔디는 잘 자라다가도 한국의 8월달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바람에 결국 포기해야만 했다. 잔디 키우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는 꽃이나 나무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주택이지만 작은 정원이 있으니 나비도 오고 벌도 오고 새들도 날아온다. 단점은 비가 자주 오지 않으면 정원에 물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고로 수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잔디나 식물들은 물과 함께 빛이 필요하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위치는 식물을 키우기 어렵다. 특히 잔디 키우는 것은 더 어렵다. 잔디의 생존 조건은 적정 수준 이상의 빛이 필수이다. 비가 안 오면 인위적으로 물은 줄 수 있지만 햇빛은 인위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햇빛이 부족하다면 잔디 키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잔디 심고 물 잘 주면 영원히 잘 자라는 줄 알았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진입금지 등의 팻말을 왜 만들어 두었는지 알게 되었다. 잔디 심은 곳에 많이 밟고 다니면 토양이 단단해져서 잔디 뿌리가 잘 자라기 어렵다. 그래서 땅에 침을 찔러서 틈새를 만들고 공기가 들어가도록 해줘야 한다. 스파이크 달린 신발을 신고 잔디밭을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녀야 한다. 잔디 면적이 넓으면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되긴 개고생이다. 저거 보기보다 쉽지 않다. 몸무게가 가벼우면 스파이크가 땅에 잘 들어가지도 않는다. 몸무게를 많이 실어야 들어간다. 몸무게가 80에서 90kg 이상이면 좋다. 60kg 이하면 스파이크 신고 걷는 것도 쉽지 않다. 나의 경우 몸무게가 무거운 편이 아니라서 스파이크를 모두 장착하면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 몇 개를 제거하고 일부만 장착해서 사용한다. 스파이크 길이가 좀 더 길면 좋겠는데 시중에 파는 신발 스파이크는 길이가 생각보다 짧다. 우리 집엔 화분도 많다. 큰 화분도 꽤 있고 전체적으로 개수가 많다. 열대 식물들은 겨울에 베란다로 옮겨야 하는데 많아서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이다. 베란다를 넓힐 수는 없으니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갈 수는 없다. 봄이 되면 열대 식물 화분들은 밖에다 내어놓는다. 너무 일찍 내어놓거나 갑자기 기온이 하락하면 가끔씩 냉해를 입기도 한다. 아내가 너무 일찍 내어놓아서 이 문제로 자주 갈등이 생긴다. 한번 충격 먹은 식물은 원상 회복이 안 되고 수영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화분들 중에는 열대 식물이 아닌 것들도 있다. 대부분 땅에다 옮겨 심어야 할 나무들과 친구들에게 나눠줄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늦가을에 옮겨 심어야 한다. 오랫동안 잘 키운 화분을 처분한 적이 있다. 동사무소에 기증하거나 화분 개수를 줄이기 위해 상값으로 판매한 적도 있다. 모두 아까운 녀석들이었다.
식물 키우는 것은 동물이나 물고기 키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어떤 분들은 화분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특별한 몇 가지 품종 외에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 화분은 장기간 키운다. 17년이 넘은 것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키운다. 반려식물을 쉽게 버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식구가 자주 들어오지 못한다. 화분이 너무 많아지면 공간이 부족하여 놓아둘 곳이 없기 때문이다. 화분을 줄여야 하는 고민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 도시에 살면서 넓은 정원을 가질 수 없으니 식물을 좋아하면 차선책으로 마당에 있는 주택을 선택해 볼 수도 있다. 마당이 크지 않다면 나무와 잔디 정원은 포기하고 테라스나 베란다를 크게 만들어 좋아하는 화분을 많이 두고 키우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식물들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취미도 된다. 이런 말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까지는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은퇴하기 전에는 돈을 벌어야 하고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넓은 정원과 더 많은 식물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생각이다. 흙과 식물들과 자연과 함께하는 인생이 결국 성공하는 인생이 아닐까. 이상 해피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